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한 명이 국내에서 검거된 데 이어 또 다른 용의자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용의자는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된 걸로 전해졌으며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반바지를 입고 황색 점퍼를 뒤집어 쓴 20대 남성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압송됩니다. 지난 12일 밤 납치와 살해 혐의로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이 남성은 피의자들과 함께 있었을 뿐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 2명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경찰은 피의자들이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하기 전에 피해자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신원 노출을 막아 수사의 차질을 빚게 하려는 의도인데 그만큼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했지만 돈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외국으로 달아난 피의자의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황 기자, 가장 궁금한 건 피해자가 평범한 관광객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타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많이 가는 관광 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고 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달 30일 태국에 도착한 피해자 A씨가 일반 관광객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본인은 숨졌고 가족들도 지금 신원 확인 작업 때문에 파타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국 현지 매체는 피해자에게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현지에서 사업을 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관광객, 그러니까 여행 목적의 관광객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 피해자에게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뭐 잠깐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3명과 피해자 어떤 사이인지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 피해자의 태국인 여자친구의 진술이 있는데요. 예. 이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한 관계는 아니며 이 방콕의 한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태국 경찰 쪽에서 공개된 클럽 CCTV를 보면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이 팔로 감싸는 등 이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마약을 버려서 피해를 입었으니 1억 1천만 원을 내놓으라 이렇게 피해자의 모친을 협박했죠. 맞아요. 이 태국 경찰은 마약 거래에 피해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피해자 3명이 머물던 숙소에 CCTV를 모두 다 없앴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조직적인 일당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파타야의 저수지 옆에 있는 숙소를 피의자들은 예약을 했었는데요. 네. 이들은 이 숙소를 떠나면서 CCTV를 모두 없애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조직적인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3명 모두 우리나라에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 도주한 2명 가운데 1명은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1명은 미얀마로 도주했다 이렇게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은 이들의 여권을 이미 무효화했고요.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 태국 경찰에 이 공조를 강화하는 공문을 보냈고 주재관을 급파해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발견된 곳은 외딴 저수지였습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시멘트로 메워진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태국으로 건너간 건 지난달 30일. 그런데 지난 7일 남성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다면서 아들의 몸값 300만 밭,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 상당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지에선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새벽부터 남성이 지인과 연락이 끊긴 정황이 담긴 대화창도 공개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남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한국인 3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태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30대 용의자 2명을 특정하며 이번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